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 대화법 가지고 왔습니다. 이윤지 지음 넥서스 비즈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단 한 번의 대화로도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소통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읽겠습니다. 메타인지 대화법은 성공적인 항해를 돕는 똑똑한 나침반입니다. 그 사람 어때? 참 좋은 사람이었다거나 멋지다거나 다시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다거나 누군가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떠올립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처음 만나 말 몇 마디만 나누어 보면 그가 좋은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마디 속에는 그의 성정과 태도, 마음, 실력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에게 강렬히 인식되고 싶다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대문호는 한 문장으로 독자를 울립니다. 대배우는 찰나의 눈빛으로 관객을 일렁입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치열한 고민이 피어낸 한 송이 장미꽃입니다. 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면접관이나 상사, 연인,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기 위해 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자신만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잡은 물고기도 팔아야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배에 신세를 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의 사정을 들어보고 손을 잡아 태워주기도 해야 하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실수를 하거나 핵심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자칫 물에 빠지거나 안전한 배에 탈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내가 바라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똑똑한 나침반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돕는 메타인지 말하기.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일단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위를 둘러싼 바다와 전체 날씨를 읽을 줄 알아야겠지요. 당장 목적지에 빨리 가겠다고 내 배만 바라보며 노를 저어서도 안 됩니다. 가다 보면 모터를 멈추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려하게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을 면밀히 살피고 함께하는 상황의 전체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적재적소에 필요한 한마디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거나 조금은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한 날도 있겠습니다. 이 최선의 결과값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말하기이며 이를 통해 메타인지 대화가 가능해질 때 우리는 나와 주위 사람들을 살려주는 똑똑한 나침반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한 생각, 인식에 관한 인식으로서 나의 현 상황과 실력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보는 것이 가능해지면 대화를 함께 나누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다가올 날씨의 상황까지 예측함으로써 말실수를 피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최선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만족만 추구하는 말하기.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는데 하고픈 말만 하면 뭐 어때요? 맞다. 우리 모두에겐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이 세상을 혼자 살아도 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내 식대로 말하며 지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 처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내는 곳이다. 설령 내가 1인 가구의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들이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 들어가는 회사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 힘들다는 CC가 있었다. 그러던 중 그와 함께 일하는 담당자로부터 C에 대한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그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지적을 받으면 180도 달라져서 주위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 업무에서도 C가 중요한 실수를 하였는데 계속 부인하다가 담당자가 정확한 근거로 반박을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C와 일을 안 할 것이라고 말이다. 문득 옮기는 회사마다 답답하고 못된 사람들만 만난다고 했던 C의 몰맨 목소리가 떠올랐다. 알고 보면 귀를 닫고 내 만족만 추구하는 말하기가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를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던 D도 함께 일해보니 왜 주변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과가 있었는데 바로 부하 직원들을 불러 화를 내는 일이었다. 비단 업무뿐만 아니라 아까 그 언행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아니었냐는 질타도 자주 하였다. 당시 2~3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그와의 대화를 포기하였다.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두가 일단은 네 하며 수긍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얼른 대화를 마쳐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내가 보고 생각한 대로만 믿으며 말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저 내 만족을 위한 말하기를 하는 것이다. 대화가 통하기 위한 조건. 이상형이 뭐예요? 많이들 답변한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요.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흔히 대답한다. 대화가 잘 안 통해서요. 대화가 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는 주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말하기에 앞서 귀를 열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일단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맞다면 바로 인정하자. 대화 중 나의 실수를 발견했다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수정 보완하자. 이것만 실천해도 성장 속도는 급속도로 높아진다. 들으면 들을수록 병이 쌓이는 말.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잘 들으려 노력해도 도무지 듣기 힘든 말이 있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 꽉 차 있는 말하기다. 듣는 사람은 괴로움에 병이 쌓여간다. 마음속 커다란 풍선 안에 온갖 욕심과 화와 서러움을 채워놓고 누구 한 명 털어놓을 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한 풀이 따발총을 장전한 저격수와도 같다. 이런 경우 들어주는 사람은 에너지가 다 소진될 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억한 심정까지 전달받는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이렇게 한쪽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성심성의껏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어주어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나중에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소통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분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말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조언을 반복하다 보면 외로워질 수 있다. 당사자는 주위 사람들이 모질고 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미 많은 이들이 꾹 참으며 상처가 깊어진 뒤인지도 모른다. 메타인지 말하기란 말하기 솜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말하기에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바너드 칼리지 심리학과 리사 손 교수는 저서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현재 나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설명한다. 즉, 메타인지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현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나의 말솜씨를 인지해야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코칭 효과를 잘 보는 학생의 특징. 스피치 코칭을 할 때 유난히 실력이 눈에 띄게 느는 학생들이 있다. 공통점은 두 가지다. 1번, 스피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다. 2번, 해당 부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먼저 1번의 경우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다. 일단 방금 내가 한 말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알아야 해당 부분을 교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코칭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교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엥?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닐 텐데요?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 휴대폰으로 목소리를 녹음한 뒤 직접 들어보도록 안내한다. 그러면 비로소 제가 정말 이렇게 말했네요. 하고 인정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고쳐나간다. 더 나아가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하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알아차린다. 이 단계만 되어도 절반 이상은 실력이 향상된 것과 같다. 리사 손 교수 또한 그녀의 저서에서 무언가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무언가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살면서 만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모두가 매사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제든 본인이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덕분일 것이다. 스피치 코칭을 할 때도 본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배우는 학생은 한 회가 지날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다. 그야말로 일취월장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메타인지 말하기의 중요성. 탈무드에는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구절이 나온다. 말을 잘하기 위한 필수 요소 또한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잘 아는 것이다. 나아가 내가 소리낸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방금 던진 한마디에 현장 분위기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인지가 이루어져야 순간에 맞는 애드리브도 나올 수 있다. 인기 강사들을 보면 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강연을 보면 강의 내내 청중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간중간 여러분 지금 저 의심하고 있죠? 저를 경계하지 마세요. 하며 관객의 표정과 반응을 토대로 소통을 이끌어 나간다. 강의를 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미경 강사 또한 강연 내내 사람들의 눈을 보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러고 있죠. 내가 다 알아요. 라며 청중의 마음을 기막히게 알아차린다. 이때 사람들의 표정이 아리송하면 오케이, 내가 쉬운 일 하나 더 들어줄게요. 하며 이해를 돕는 보충 설명을 해준다. 현재 본인의 말하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대방과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이 잘 발달된 사람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강사도 있다. 메타인지가 발휘되지 않는 말하기는 일방적이다. 주어진 시간, 본인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는 훌륭할 수 있으나 사람들은 소통하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전달 내용의 난이도, 청중의 이해도에 따라 준비한 내용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더라도 맡은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편이 낫다.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준비한 수업 자료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청중들이 단 한 가지라도 온전히 이해하여 완벽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나기 전 준비는 필수.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회의 시인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다. 앞머리는 덥수룩하나 뒤는 대머리인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조각상 아래에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글귀가 있다. 내가 발가 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다.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이유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살아가면서 기회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지금이 기회임을 알아차리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반면에 준비된 말하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고 스치는 만남도 인연으로 발전시켜준다. 사전조사를 통한 공부는 기본 예의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편집장 메릴 스트립이 파티에서 초대 손님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편집장의 바로 곁에는 그녀의 똑똑한 비서 앤 해서웨이가 있다. 이날 비서의 역할은 편집장에게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의 신상 정보를 조용히 알려주는 것이다. 혹시라도 민감한 사안은 언급하지 않도록 최신 동향까지 일러준다. 이 역할을 위해 비서가 전달받은 파일의 두께는 어마어마하다. 편집장 정도의 높은 위치라면 누구든 부담 없이 만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난 만남에서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과 예의를 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난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 이름마저 틀린다면 상대방은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친구 사이라면 서운함이 쌓여가고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말실수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협찬이 끊기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녀가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는 알고 보면 이 사소한 준비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우호적이고 원활한 메타인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철저한 준비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준다. 약속이나 미팅이 잡히면 지금도 꼭 하는 일이 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만나는 것이다. 적어도 그 사람이 일하는 분야나 근황 등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만나도 대화의 소재가 풍부해진다. 침묵이 생겼을 때 뉴스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과 관련된 질문을 건네며 이야기를 열어가면 훨씬 즐겁고 친근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전조사가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시사 라디오를 진행하면서부터였다. 생방송으로 여러 패널과 전화 연결을 하며 프로그램을 끌어가야 하다 보니 주제 내용뿐만 아니라 출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었다. 미리 넉넉히 공부를 해놓으면 대본과 다른 답변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중심을 지키며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북 콘서트 행사를 할 때는 저자와 사전 미팅을 하며 준비한 시간이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장은 언제나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떠한 청중들이 오고 저자가 답변을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때 사전에 저자와 충분히 나눈 대화의 시간은 현장을 융통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가령 저자께 1번 질문을 드렸는데 3번 답변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1번에 대한 답을 유도하며 추가 보완 질문을 건넬 수 있었다. 2번 질문을 드렸는데 긴장되어 다소 딱딱한 답을 주시면 그가 사전 미팅 때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던 5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면 저자도 점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며 관객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날에는
길을 걸을 때 당당하다. 아, 오늘 모습 괜찮은데 누구 안 지나가나?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씻지도 못하고 추레하게 나온 날에는 누구라도 만날까 겁이 난다. 제발 제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라, 안 만나라. 그러나 그런 날에는 꼭 누군가를 마주친다. 기회라는 녀석이 마치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느낌처럼 말이다. 우리가 평상시 메타인지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그냥 찾아오는 행운은 없다. 얼마 전 공동 창업으로 회사를 키워가고 있는 한 CEO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다. 사람들이 운 좋다는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두 분이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마침 반응이 좋으니까요.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진중한 표정으로 이런 답변을 들려주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전까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가 세워진 지는 1년이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다가올 때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글이 떠올랐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기회의 스토리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냥 찾아온 행운이 아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해온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가 담겨 있다. 천냥빚도 갚아주고 안겨다 줄 그 한마디를 위하여 우직하게 준비해보자. 옛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비가 내렸던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항상 준비하고 공부하며 자기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말잘러가 되어 기회를 잡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뒤로 물러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그네. 이제는 제법 그네를 잘 타는 제 아이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밀어달라고 합니다. 더 세게, 더 높이, 더 멀리. 힘차게 그네를 내보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뒤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네는 많이 물러날수록 앞으로 더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지독히도 끝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앞으로 더욱 전진하기 위해 한 步더 뒤로 물러나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후퇴도 그네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뒤로 간 그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메타인지 대화법.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죠. 특히 말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준비하고 하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전념해서 말하라.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하는 말. 그런데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마음작용과 더불어서 풀어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타인지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학계 용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작가가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쉽게 읽히게 글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좀 생각 없이 말한다거나, 말실수를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 방식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메타인지 대화법 한번 읽어보시면서 힌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 대화법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